만약에 내가 사업을 다 개시를 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셔야 될 어떤 부분은 종업원을 고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종업원 고용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 사장님들이 노무 관리에서 이제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우리 식당에 꼭 적합한 호가임금 근로계약서 하나를 샘플을 하나 좀 보자 설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설계를 해놓고서 그걸 쭉 복사를 다 해놓고 직종하고 이제 임금 수준 요 부분만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직원이 이제 들고 나오고 할 때마다 직종 임금, 이름, 서명 날인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호가임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이 작성해서 빛이 보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종료. 지금 아까 지금 이제 근로관계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죠? 종료에 대해서 종료. 우리가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려면은 세세한 걸 보려면은 깊이 다 봐야 됩니다만은 그냥 대략 육락을 보려면은 처음하고 끝을 알면 됩니다, 그죠? 이것처럼 이제 이 노무관리도 이제 시작을 알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이제 끝나는 게 우리 종료와 관련된 거는 이제 퇴직하고 이제 해고가 있는데 우리 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판단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해고입니다, 이제 해고. 즉 노동부에서는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해고. 이 해고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채용할 때 다른 면담을 거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식당에 딱 적합하고 그러니까 이제 채용했을 겁니다, 그죠?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고용하게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론을 좀 감원해야 되겠든가, 즉 정리해고를 해야 되겠든가, 아니면은 이 뭐 어떤 근태 분량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 규칙 사유가 있어가지고 내보내야 되겠든가, 즉 징계해고. 어쨌든 간에 사업주 의지로 해가지고 근로자를 나오지 않고 말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해고와 관련된 사항에서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자, 볼까요? 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당한 해고 사유가 일단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어떤 그 막연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자,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주셔야 된다. 해고를 서면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해고 통지라는 거는 몇 월 며칠자로 해고하는데 사유는 뭐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해고합니다. 이런 어떤 그 해고 통지를 서면. 이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장은 종업원이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로 해도 괜찮다. 5명이 안 되는 사업장. 5명이 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5명이 넘든 안 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종업원을 내보낼 때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예고를. 당신 이러이러한 어떤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사정상 당신 좀 그만둬줘야 되겠는데 한 달 후에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왜 한 달 후에 그만두라 이런 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작은 사업장 속에서 해당 근로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한 달 후에 그만두세요. 이러면 해당 근로자가 해고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기 좀 어렵죠. 그죠? 기분도 나쁘고 뭐 하다 보니까 눈도 마주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려면은 한 달 후에 해고수당을 돈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고수당이다 이런 내용. 이게 바로 해고수당. 자, 이게 이제 해고수당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이제 부당해고로 이제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상당한 많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이제 판정을 받는다 하면은 다시 원칙에 복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판정받는 시기까지 밀린 임금을 또 다 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그 의기중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고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법률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2가지 점을 한번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좀 편안하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정리할 때 우리 음식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리할 때 그렇게 아주 냉정하고 각박하게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장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막 우리가 이제 이 계절 장사가 많으니까 여름에 많이 냉면 뭐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다 보면 찬바람 들면은 뭐 매출액이 뚝뚝 떨어질 거래요.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 보면 인원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장사가 끝나면은 한번 이제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죠? 우리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인원으로는 너무 이제 적자가 많으니까 우리 뭐 김 선생님 뭐 다른 식당을 좀 알아봐 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내용을 실정을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그렇게 하죠. 뭐 여기 장사 안 되는데 뭐 월급 주기도 어려운데 제가 여기 붙어있을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도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한 달 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거 발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서로 이제 이 교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카운터에 가서 종이 A4 용지 종이 한 장 가져서 사직서를 하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사직서를 오늘 날짜로 어디게 뭐 사직합니다. 이 사직서를 받아 놓으셔야지 이 나중에 어떤 해고에 대한 어떤 법률 분쟁에서 휘말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모든 어떤 기능이나 예절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잠깐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데 처음에 어떤 면담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이게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이 창모라든가 주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맛이 영 아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고 결근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우리 식당에 적합한 어떤 맛은 아니다. 이런 경우 내버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정당한 해고사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사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맛이 별로 없어서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을 정한 근로기한. 처음에 채용할 때 우리가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우리 수습기간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 기간을 먼저 좀 잡아줘가지고 우리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3개월 넘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우리가 정규 기간으로 이렇게 자동 넘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기간을 잡은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용이 종료될 때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거 하나 있죠? 퇴직금. 그죠?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제 퇴직금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이제 검토를 합니다. 자, 우리 퇴직금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많이 이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이제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 퇴직금 금액은 이제 평균 임금의 이제 30%이라 해가지고 쉬운 얘기를 하면은 최종 퇴직할 때 한 달 월급이 이제 1년분 퇴직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자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급여 수준이 좀 낮죠. 그죠? 왜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한 2년차 일 잘해가지고 한 150만 원 올려줬다고 치고, 3년차 일 더 잘해가지고 한 200만 원 올려줬다고 치고, 이런 형태로 최종 월급이 20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제 그 상태에서, 즉 3년간 근무할 퇴직하게 되면 마지막 월급 200만 원 곱하기 3년 해가지고 이제 6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게 이게 퇴직금 제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이 퇴직금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어떤 사업장은 퇴사하면 무조건 14일 이내지, 2주일 이내. 근로자가 달라고 그러면 준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됩니다. 14일이 넘어가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달라고 말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 사업장이 종업원 5명 넘어가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퇴직금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다른 어떤 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떼놓고 세제 혜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작은 사업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이 자금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달 들어오는 어떤 매출에 가가지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형태지, 나중에 어떤 퇴직금 대비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예치하는데 이게 사실 드뭅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퇴직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해당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맺을 때, 퇴직금이 없이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봉 3천만 원 지급하는데, 여기에 퇴직금이 다 포함한 겁니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에 고용관계 맺을 때, 나는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쓰는 경우도. 우리 퇴직금 없어요. 그래도 일하려면 하세요. 난 퇴직금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각서 쓰겠습니다. 퇴직금 안 받.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이런 거 아무 효력이 없어. 아까 제가 이체적인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정한 기준 이하로 당사자가 합의된 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퇴직금도 그렇다. 퇴직금도 종업원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지급 의무가 있어요. 내가 포기 각서를 썼던, 아니면은 어떤 임금속에 포함했습니다. 연봉속에 포함됐습니다. 해도 그거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 왜냐면, 다른 우리가 아까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수당은, 연장수당, 야간휴일수당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잘 하면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직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처음 입사할 때 비로소 먼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이 넘어야지만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 이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뭐 이 퇴직금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이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원 이상 넘어가는 어떤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관련된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라든가 이렇게 이 언론 매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퇴직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 이제 보신 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 1일부터는 이제 5인이 안 되더라도 4인 이하 되더라도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한 명을 고용하든 두 명을 고용하든 세 명을 고용하든 네 명을 고용하든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작은 사업장에서 배려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향후 2년 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이 이제 50%만 이제 지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2년 후부터는 100% 똑같이 나간다 이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업장들 대부분 많은 식당들이 거의 조금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해서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명, 두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상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필수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6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목돈 이 부분이 허리가 삐쩍삐쩍해가지고 이걸 분산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산하는 방법은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중간 정산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퇴직금이 대상이 되고, 이거 5인 이상 근무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이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되니까 1년 이상 근무를 딱 하게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1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바로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간 정산. 이렇게 이제 이 1년분씩 이렇게 이제 분산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분산시키는 이런 부분이 중간 정산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채용할 때 매 월 단위로 내가 퇴직금 어떤 이 부담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어떤 이 지불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제도.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해당 근로자하고 처음에 고용관계를 맺습니다. 맺는데 이제 이 한 달에 월급을 이제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120만 원. 근데 해당 근로자하고 처음에 고용관계를 맺을 때 면담할 때 한 달에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30만 원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120만 원은 월급 통장으로 드릴 거고 10만 원은 우리 당신 명의로 직원 명의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그 사업장은 결국은 사장님이 지급한 거는 한 달에 한 130만 원 지급한 거죠. 이제 퇴직금이 해결이 된 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해결이 된